2007년 4월 15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었던 백합 다방은 오전 8시 45분 아침 일찍부터 영업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직 오픈을 한 것도 아닌데 30대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도둑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아무도 모르게 가게 안에 있었던 현금 3만 원을 훔친 뒤 주머니에 딱 넣었는데 딱 이 타이밍에 다방 외부 청소를 마치고 들어오던 47세 여성 종업원 최 씨와 마주친 거예요. 너무 놀란 최 씨는 곧바로 도둑이야 하면서 비명을 질렀고 화장실 방향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에 놀란 이 남자는 바로 날카로운 등산용 칼을 꺼내서 도망가는 최 씨의 등을 찔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이 최 씨 여성이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는데요. 갑작스러운 공격에 최 씨 여성이 그대로 쓰러지자 이 남성은 거기서 범행을 멈추지 않고 칼로 목을 갈라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변태 성욕자였던 이 남자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최 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성욕까지 채웠어요. 그 잠깐의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얼마 후에 45살이었던 이 씨 여성이 다방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평소랑 달라. 뭔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가게 문은 활짝 열려있고 평소 같으면 계산대에서 최 씨가 왔어?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최 씨도 안 보이고 뭐지? 어디 갔나? 하면서 최 씨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그 순간 이 씨 여성 역시 문제의 남성과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그리고 이 범인은 순식간에 어떻게 저항해볼 틈도 없이 바로 다시 칼을 휘둘러서 이 씨의 배 부위를 찔렀습니다. 다행히도 이 씨 생명은 구했어요. 하지만 이 기억이 잊혀지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을 해하고 죽였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발각되기 전까지 불과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살인 직후 이 범인은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후에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에 의해 112에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대 후반 가량에 키는 175cm 정도, 스포츠형 머리에 검정테 안경을 쓴 모습의 범인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은 특별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50여 개의 증거물을 수집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많은 증거물 중에 범인을 딱 특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범인은요, 최 씨 여성을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거기다 시신을 훼손하고 성욕까지 채웠단 말이에요. 초범이라면, 일반 강도였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2명을 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은 범행 수법의 대범함과 잔인함 등으로 밀어볼 때 우발적 살인이 아닌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닐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면식범 등 주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단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물은 오히려 현장 밖에서 나왔습니다. 이쯤에서는 이걸 버려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였는지 이 범인이 다방에서 500m 떨어진 도로변에 피 묻은 휴지를 버려놨던 거예요. 거기다가 1.5km 더 떨어진 금강천변이라는 곳에서 금강천변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점퍼, 검정색 점퍼도 발견됐습니다. 강가에서 점퍼가 발견된 거예요.
경찰이 추정했을 때 아무래도 이 범인은 사건을 저지른 후 이 강을 따라 도주한 듯 했어요. 발견된 범인의 점퍼는 딱 봤을 때 뭔가 혈흔이나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시신을 훼손까지 했으면 상당한 피가 자기 옷에도 묻었을 텐데 외투에 피가 하나도 없네. 점퍼가 발견된 곳이 강 근처니까 아무래도 이 범인 사건 당일 이곳으로 와서 흐르는 강물에 옷에 묻은 피를 지웠구나. 경찰은 바로 발견된 피 묻은 휴지와 점퍼를 국가수로 보내서 DNA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두 증거물에서 숨진 피해자 최 씨의 것 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의 DNA가 동시에 검출됐어요. 요 DNA 주인이 범인이네. 이 DNA가 누구 것인지만 찾아내면 되겠네. 하지만 어떻게 찾냐고요. 용의자의 DNA만 확보했을 뿐 이걸 누구랑 비교할 거야? 용의자가 없는데 갑갑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원에서 좀 더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분석, 실험 중이었던 거예요. 성염색체인 Y염색체를 이용해서 이 범인의 성이 김씨인지 최씨인지 박씨인지 이런 거를 가려내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성염색체를 통해서 범인의 성이 무엇인지 추려내는 거예요. 이것만 돼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폭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염색체로 성을 알아낼 수 있는 건지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튼 Y 염색체는 남성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유전이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 사회에서는 Y 염색체의 유전적 지표를 분석해서 공통점을 찾게 되면 범인의 성씨를 특정할 수 있다고 국가원은 판단했던 겁니다. 국가원은 1차로 자체 보유하고 있었던 동종 전과자 등 1000여 명의 Y 염색체 유전적 지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범인의 Y 염색체 모양이 OC 성을 가진 2명과 일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범인의 염색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과자들 중에 OC 성을 가진 전과자와 염색체가 거의 똑같았다. 즉, 이 범인 OC의 성을 가진 남성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또한 결정적인 증거로 점퍼 안에서 옆에 크라비트 점안액이 발견됐습니다. 이 크라비트 점안액은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경찰은 바로 전국 병원 기록을 추적하면서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점안액 구매자들 가운데서 OC 성을 가진 남자를 추려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사건 50여일 만인 6월 4일 경찰은 경기도 광명시에 숨어 있었던 범인 35살의 오이균을 검거하게 됩니다. OC 성을 가진 남자 오이균. 이 오이균은 당시에 경비 보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남자였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의 범행 동기는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왜 죽였어? 왜 죽이다 못해 훼손까지 한 거야? 차비가 없어서요. 이게 범행 이유예요. 영등포로 갈 차비 3,000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을 찔러 죽이고 확인사살하고 훼손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칼로 또 찌르고 버스비가 부족해서 3,000원이 필요해서. 범행 전날 오이규는 충북 청원군의 아버지 묘소에 들렸다가 이제 대전 집으로 갈 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찾은 성인용 게임에 빠진 거예요. 게임을 막 하다가 시간을 딱 보니까 막차를 놓쳤네. 돈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신탄진 역에서 하룻밤 노숙을 한 뒤에 사건 당일 아침인 15일 차비를 구하기 위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차비가 없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범행이 잔혹하지 않나요?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이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놈은 시신을 훼손하고 엽기적인 성욕까지 채웠어요. 이놈 정상적인 놈은 맞는 걸까요? 초범은 맞는 걸까? 뭔가 느낌이 촉이 이상하니까 경찰은 혹시나 하고 이 오이균의 전과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기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오이균 연쇄 살인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크게 막 안 알려졌었냐면 이 오이균이 연쇄살인마 짓을 하고 다녔을 때 그때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대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연달아 죽였는데도 법의 보호를 받았고 징역 15년만 살고 2005년에 만기 출소했었던 거예요. 한번 사람을 죽여봤고 훼손도 해봤고 몹쓸 짓을 다 해봤다 보니 나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아니 미성년자든 뭐든 연쇄살인을 저지른 놈인데 왜 이런 놈을 보호해줘요? 법이 이런 놈을 보호해주다 보니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될 무고한 사람이 보호를 못 받고 죽었잖아요. 1989년 당시 17살이었던 오이균은 1월 11일 오후 4시경 한 야산에서 69세였던 할머니를 17살짜리가 강간하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암매장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4일 저녁 7시경 금강변 하천 부지에서 밭일을 가고 있었던 62세의 할머니를 또 위협해서 강간한 뒤에 흉기로 살해한 거예요. 17살짜리가 할머니들을, 이런 놈을 법이 왜 보호해 주냐고요. 그 할머니들을 보호해줘야지. 이런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맨 처음 경찰들은 이 오이균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솔직히 어느 누가 17살짜리가 이런 범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더구나 1989년도인데 거기다가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던 이 오이균은 평소에 동네에서 예의 바르고 순한 청년이란 평가를 듣고 있었대요. 완전 철저하게 이중인격이었던 거예요. 자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악마. 그랬던 그가 꼬리를 잡히게 된 건 1989년 8월 12일 오후 1시쯤 알고 지내던 7살 여자아이가 오이균 집 앞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놈이 또 쓰레기 같은 생각을 했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7살 어린 아이를 자전거에 태워서 마을 뒤에 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마을 뒷산으로. 거기서 몹쓸 짓을 하려고 하니 이 꼬마 아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애가 막 큰 소리로 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발각될까봐 무서워진 이 오이균이 목을 졸라 죽인 거예요. 그 어린 것을.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이 오이균은 2시 30분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가져온 흉기로 다시 그 어린 시신의 온몸을 깊게 찌른 뒤에 땅에 묻었습니다. 유기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목격자가 생겼고 그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검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줄줄이 다른 범행들도 추궁을 받으면서 다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결론은 이 오이균 미성년자일 때 할머니 2명을 죽이고 7살 아이까지 또 죽였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15년 살다 나와서 무고한 40대 여성을 1명 또 죽였고 또 다른 1명은 살인 미수. 자칫하면 이분도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총 이놈 때문에 5명이나 죽었고 피해를 봤어요. 그럼에도 이 법은 끝까지 이놈을 보호해 줬습니다. 무기징역 받았어요. 처음에 사형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죄를 반성하는 점,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고려돼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죄를 반성했을까요? 3,000원이 없다고, 3,000원이 필요하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잔인하게. 미성년자일 때 자기 성욕을 채우려고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연쇄살인마인데 무기징역. 법의 판결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15년을 때렸다가 또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봤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법은 이 악마를 보호해줬네요. 그래서 오늘은 무기징역으로 현재까지도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연쇄살인마 오이균에 대한 씁쓸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